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0회차부터 해외건설 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이외에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한글로 이제 계약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계약은 이제 컨트랙트라고 하죠. 금액, 프라이스 또는 어마운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계약 금액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계약은 정의된 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약에 따라서는 이 계약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PD 계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레드북, 옐로북, 핑크북 같은 경우에 레터 오브 액셉턴스라고 하는 것이 계약을 성립시키는 문서인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 레터 오브 액셉턴스에 어떤 금액이 적혀지게 돼 있잖아요. 그 적혀진 금액을 PD는 Accepted Contract Amount라고 부르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상식적으로 이해했던 Contract Price하고 이 Accepted Contract Amount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반면에 실버북 같은 경우에는 이 Letter of Acceptance가 없어요. 이 실버북에는 Contract Agreement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계약을 성립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실버북에는 레드북, 핑크북, 옐로북과 같은 이 Accepted Contract Amount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Contract Agreement에도 어떤 금액이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버북은 이 Contract Agreement에 써져 있는 금액을 Contract Price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실버북에는 Letter of Acceptance라고 하는 문서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Letter of Acceptance에 표현된 Accepted Contract Amount라고 하는 것을 이 실버북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실버북에서는 이 Contract Price라고 하는 것으로 하자. 어디에? 이 Contract Agreement에 적혀져 있는 이 금액을 Contract Price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나요? 예. 이거는 그 PD 계약 조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정의된 대로 해석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면, Accepted Contract Amount가 됐건 또는 이 Contract Agreement에 써져 있는 Contract Price가 됐건 간에 이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럼썸이 됐건 또는 물량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어떤 그러한 방식이 됐건 간에 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 금액, Letter of Acceptance나 Contract Agreement에 써져 있는 금액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것이 시공자가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될 그런 대가를 의미할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공사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단가 계획이 됐건 뭐 총익 계획이 됐건 간에 물가 변경도 있을 수 있고 불가항력도 있을 수 있고 전쟁도 터질 수 있고 그다음 물량이 줄 수도 있고 작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막 변하잖아요. 이 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계약이 끝났을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 금액, 이 금액은 모르죠. 해봐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시공자에게 지급돼야 될 금액은 모르는 겁니다. 계약을 성립시킬 당시, 그러니까 컨택트 어그리먼트에 서명을 하거나 레터 오브 액셉턴스가 발급된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금액이 됐건 이 계약이 성립될 이 당시의 금액은 어떤 금액이냐? 이거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시작해보는 금액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택트 어그리먼트나 레터 액셉턴스 써져 있는 금액은 고정 금액이잖아요. 종이에 써져 있는 금액이잖아요.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그 고정 금액이 이 공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공자에게 지급될 금액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시작해보는 금액이면 계약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약 관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냐하면
뭐 보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증의 대상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대상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선수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선수금의 어떤 대상 금액을 정해놓고 10%건 20%건 30%건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금액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시공을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시공자에게 지급돼야 될 그 금액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디 계약 조건은 이 레드북, 핑크북, 옐로북을 쓰는 경우에 이 accept contract amount하고 이 contract price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accept contract amount는 고정금액, letter of acceptance라고 하는 문서에 적혀진 그 고정금액이고, 이 contract price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금액들,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 금액들, 이 알 수 없는 이 금액들을 contract price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죠. 움직이는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금액들을 전부 다 합하면 최종적으로 시공자에게 지급될 대가, 최종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널자를 갖다 붙이는데, 이 파이널자는 Defects Notification Period가 끝나고 나서 정산할 때, 최종 정산할 때 딱 한 번 쓰이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파이널자는 이때 한 번 딱 묶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컨택 프라이스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시공자에게 지급돼야 될 금액을 파이널 컨택 프라이스라고 정하고, 그것이 합의가 되면 계약을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드북, 핑크북, 옐로북은 내가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 실버북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이 컨택트 어그리먼트에 이 컨택 프라이스가 적혀져 있고, 그 적혀진 금액은 고정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막 변하는 금액이 이 실버북에도 있을 텐데 이러한 금액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냐? 움직이는 금액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실버북을 쓰는 경우에는. 그래서 실버북을 쓰는 경우에는 이 변하는 금액들이 add가 되거나 또는 디덕트가 되죠. 디덕트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어떤 클레임이 발생해서 add가 돼야 된다, 추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to be added to the contract price. contract price는 고정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정금액에 add 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또는 deduct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 실버북에는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레드북이나 핑크북이나 옐로북을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included in the contract price, contract price에 포함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contract price가 움직이는 금액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돼야 된다 또는 공제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금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계약 조건에 표현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이 어떻게 계약 금액을 정의하고 있건 간에 여러분들 계약은 이제 피디 계약 조건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약에서는 계약 금액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내가 편지를 쓸 때, 발주자 또는 감독하고 편지를 쓸 때, 또는 발주자나 그 감독의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시공자에게 편지를 쓰실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좀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옐로북에 정의된 그 계약 금액이거든요. 이 옐로북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the contract price는 shall be lump sum이다. lump sum. 총액을 기초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시공자가 하는 그런, 시공자가 책임지는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총액 계약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럼섬인데, 이 럼섬이 어디 표현되어 있냐면 accepted contract amount, 아까 그 설명드린 그 accepted contract amount 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끝내버리면, 문장이 여기까지 끝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럼썸으로 총액으로 고정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추가나 공제되는 그 금액들이 허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레드북이 됐건 핑크북이, 옐로북이 됐건 뭐 실버북이 됐건 어떤 계약이 됐건 간에 이 계약 금액을 표현하고 있는, 이 정의하고 있는 이 내용에는 반드시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be subject to adjustment, additions 등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정되거나 추가되거나 공제되거나 이러한 표현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 계약 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ubject to, adjustment, additions 등등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계약 발주자가 됐건 시공자가 됐건 엔지니어가 됐건 계약 금액을 계약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또는 권리,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못하시면요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